자, 이제 2교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기존에 해봤던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였고 어려울 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시간을 드리기 전에도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onClick, onSubmit 같은 이제 특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친구가 submit이라는 동작을 해야 되는 친구라고 했을 때 그 submit을 수행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 라는 의미로 먼저 실행이 되는 개념이었고요. onClick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onClick이라는 건 지금 현재 클릭되기보다 먼저 실행이 되라 라고 걸어주는 거였어요. 이게 onClick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이제 만약에 A 태그가 아니라 앵커 태그인 A 태그가 아니라 그냥 div 같은 태그에다가 onClick이라는 특성을 주게 되면 애초에 얘는 클릭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죠. 근데 onClick을 주면 클릭할 수 있는 요소로 바뀌어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 지금 애초에 클릭이 가능한 요소일 때는 내가 얘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그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 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onClick 이벤트를 하나 걸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조건문 넣어줄게요. 우리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간다면 사실 조건문이 바로 올 게 아니라 이거부터 와야겠죠? return false.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return false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일단 여기서는 취소를 누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삭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원래 href가 걸려있는 이 요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return false. 얘가 실제로 넘어가기 전에 얘부터 해 라고 막아놨는데 이 친구가 return false.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동작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만 해놓고 우리 거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지금 테스트 1 회원이 쓴 글을 좀 많이 늘려놨어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냥 이거예요. 지금 normalize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릭했을 때 원래 기본 A 태그는 파란색인데 클릭하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빨간색이고 클릭을 떼면 보라색이 되죠. 근데 normalize 때문에 그런 거 다 잃어버린 상태고 우리가 그냥 호버했을 때 레드를 줘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return false가 막고 있으니까. 자, 근데 그냥 단순히 막기만 해서는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못하는 거니까 이거를 조건으로 체크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confirm. 우리가 기본 얼러트 말고 confirm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얼러트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confirm은 어떤 역할을 하는 애였죠? 그쵸. 그냥 얼러트는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confirm이라고 하는 얼러트는 확인과 취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내가 확인을 눌렀을 때는 리턴 값이 뭐가 나와요? true가 나오고 취소를 눌렀을 때는 false가 나오고 그 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보여준 다음에 얘가 뱉은 그 결과가 누구랑 같으면 false랑 같으면 그럼 사용자가 취소를 눌렀다는 거니까 그때만 return false를 실제로 수행하게끔 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끔 하겠다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걸 선택했을 때의 결과가 true가 나왔다면 이 조건이 거짓이 돼서 얘를 수행하지 않을 거니까. 자,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이 중괄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취소를 누르면 return false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확인을 누르면 진짜로 지워지는 거고 그리고 리스트로 가서 13번 글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간단하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삭제는 정말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권한 체크 같은 것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겁에서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두 딜리트랑 상당히 유사한 기능인데 지금 권한에 대한 체크를 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이 두 모디파이가 있잖아요. 지금 얘는 권한 체크를 서비스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액터캔 모디파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이런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권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딜리트처럼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를 살려서 여기서 그냥 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냥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모디파이에서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이거 빼고 이거 넘기고 글 찾아오고 이것도 이름을 좀 바꿀게요. 밑에도 좀 바꿔야겠다.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큰 그거 없어요. 이 상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를 없앨 거고요. 여기서 액터캔 모디파이 이건 그냥 살려놓고 세션에 있는 거 보내고 멤버 아이디 보내고 디스플레이 그냥 두고 얘도 일단 두고 이거 처리하고 일단 이렇게 놓죠. 이 뒤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약간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서 이것도 바꿔줘야겠다. 제가 아까 이거 아티클 찾아온 거 널 검증하는 부분을 지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아티클로 보낼게요. 그럼 얘가 파라미터 타입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인트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아티클에 아티클 그리고 여기가 article.get member id가 되면 되겠죠? 검증하는 거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널 검증을 할 거예요. 아니다 여기서 하자. 얘가 널이면 얘는 F1 우리가 좀 전에 보여주고 있던 메시지가 이런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디를 넘겨받은 게 없기 때문에 몇 번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여줄 수 없겠네요. 그냥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처리를 할 거고 얘 바꿔놓고 권한 없다 해주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원래 우리가 이거를 어제 할 때 디테일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이 모델에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모델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주석을 좀 걸고 여기다가 이 친구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서비스 쪽에서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손대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김에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하나쯤은 보여드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를 넘겨주고 그리고 얘한테 가서 받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DAO가 일하고서 그 결과를 넘겨주는 거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건데 이거를 바로 넘길 게 아니라 먼저 하나 받은 다음에 메서드를 하나 호출할 거고요. 이 자리에다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랑 아티클을 넘길 거고 그리고 얘는 아티클을 리턴하고 그럼 얘는 없으니까 새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친구한테는 지금 얘가 실행이 될 때 오케이 아티클에 대한 널 검증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널 검증을 해주고 이때는 그냥 메서드 끝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계속 서버가 리로드 되는 것 때문에 임포트 딴 거 됐어요. 리절트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from 아니지 데이터.from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으로 RD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vector can modify 그리고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고 그리고 여기는 변수가 지금 없으니까 아티클에 가서 여기다가 private boolean vector can change data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set vector can change data 얘를 RD가 갖고 있는 성공 여부 얘로 해주겠다 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던 이 상황 여기서의 조건을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아티클이 갖고 있는 자동 완성이 어차피 안 나오니까요. 이걸 그냥 보여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코드를 꽤나 많이 건드렸죠. 지금 건드린 코드들은 일단 기능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코드가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있었고 자, 현재 저는 테스트 1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내가 쓴 글 들어가면 있어요. 문제 없죠? 근데 내가 쓴 글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없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안 했다. 로그아웃하고 다시 아티클 리스트 가서 글 들어가 보면 버튼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죠. 이게 가능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볼 겁니다. 자, 디테일이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이 친구가 하는 거 일단 세션에 있는 값을 꺼내서 형변환을 조건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널인데 형변은 어떻게 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 조건을 사용하는 건 동일하고요. 아티클을 하나 꺼내올 때 사용했던 게 getProPrint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였어요. 서비스한테. 근데 여기서 아이디만 넘길 게 아니라 이 세션에 대한 정보,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도 같이 하나 넘긴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얘는 일단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애예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역할은 그냥 똑같고요. 바뀐 게 없고요. 아티클이라는 애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얘랑 여기서 가져온 아티클을 지금 얘한테 넘기고 있어요. 실행되는 순서를 잘 보세요. 그 다음 얘가 실행이 되겠죠. 얘는 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랑 아티클을 받았는데 아티클이 만약에 널이야? 그럼 얘는 그냥 끝내요. 그럼 여기에 널이겠죠. 그 상태로 그냥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진 게 없어요.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일은 없겠죠. 우리가 강제로 요청에다가 없는 아이디를 보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냥 일단 널 처리를 하나 해준 거고, 왜냐면 이 널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진행시키면은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처리를 한 거고,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얘는 결국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액터 캔 체인지 모디파이, 이거 원래 우리가 여기다 만들어 놨던 거죠.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넘겼어요. 넘겨받은 걸 가지고서 여기서 널 검증했고 너 글 없어, 이런 거 하나 하고요. 잠깐만, 그러면 얘가 여기 없는 게 낫겠는데? 얘는 여기서 빼죠. 그냥 얘가 널리 들어가면은 이게 그렇지, 여기는 없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없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면 얘가 널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걸 리턴을 하겠다 라는 거고, 만약에 널이 아니어서 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권한이 없는 경우에 대한 체크하고 이거 권한 없어, 그리고 이거 두 개 다 걸리지 않았으면 너 이거 수정 가능해 라고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액터 캔 체인지 데이터 RD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이거 아니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이걸 수행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니까. 그럼 얘는 성공의 경우도 있을 거고 실패의 경우도 있을 거고, 경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패 2개, 성공 하나. 그걸 가지고서 얘가 갖고 있는 값 중에 is success, 성공했어? 라는 거죠. 그럼 is success가 true래요. 성공했대요. 그럼 이 자리에 뭐 남는다라는 거예요? true. 그러면 지금 아티클에 있는 set vector can change data, 얘는 뭐 하는 애예요? 아티클 VO에 있는 액터 캔 체인지 데이터의 값을 내가 인자로 준 값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라는 애죠. 이거 세터 메서드잖아요. 우리 그 롬복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getter setter 메서드 중에 set 메서드예요. 그래서 얘 액터 캔 체인지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기존에는 어떤 값을 갖고 있어요? 이 변수는 false 갖고 있겠죠. 불림 타입의 기본값이. 근데 성공의 경우일 때는 여기서 지금 이 is success의 실행 결과가 true로 남을 거니까 그 true를 인자로 set, 그럼 결국 이 변수의 값을 true로 바꾸겠다 라는 게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넘어간 이 아티클, 이 친구가 여기서 꺼내 쓰고 있는 건데, 이 친구한테는 그 액터 캔 체인지 데이터라는 변수의 값이 true냐 false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건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true면 수정 가능인 상태일 거니까, 그럼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버튼 보여줘가 된 거고요. 얘가 false면 이건 권한 없는 상황인데 가 된 거죠. 권한이 없든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이든 뭐 로그인을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성공의 경우가 아닌 이상 얘는 false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버튼이 안 나오는 상황. 이런 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인 판단이나 이런 모든 거를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너무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좋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약간 취향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실제로 코드가 로직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아까 딜리트 했던 방식으로 그냥 모디파이를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컨트롤 Y. 예. 컨트롤 Z랑 컨트롤 Y. 그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 컨트롤 Y 아니었나요? 저는 컨트롤 Z, 컨트롤 Y가 거의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툴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에디터나 편집기마다 좀씩 다를 건데 여기서는 컨트롤 Y. 서비스도 그냥 다시 원상복귀 시킬 거예요. 툴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워드라든지 크롬에서도 컨트롤 Y로 한글도 아마 컨트롤 Z, 컨트롤 Y 아닌가요? 거의 컨트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건 경험한 게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인텔리제이에서도 컨트롤 Z만 으흠. 컨트롤 Y도 될 수 있지. 매번 되돌리다가 실수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인데? 정상님이 하신 거 꼭 제일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컨트롤 Z 최대한 안 쓰고 지우고 있었지. 키 바인드 변경할 수 있지. 있죠. 여기서도 있죠. STS도. 예전에 에밋 설치하고서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여기 키스라고 하는 옵션에 가시면은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다 원상복귀로 돌려놨고요. 두 모디파이를 애초에 이 권한 검증하는 방식조차도 다 딜리트처럼 그냥 바꿔서 여기서 해버리죠. 서비스에서 굳이 불편한 로직을 써가며 하지 말고 얘도 바뀌어야 되잖아. 바꾸죠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리턴을 하고 있던 이유는 수정된 게시글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정 기능을 완료를 했으면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돌아가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모디파이의 기능을 일단은 딜리트처럼 다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 양식을 보여주는 과정은 아직 없어요. 그거 없이 두 모디파이, 실제로 수정하는 기능에서 두 딜리트처럼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시간을 드리겠다는 얘기겠죠. 네. 얘를 두 딜리트처럼 한번 수정해 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딜리트처럼 똑같이 구조를 바꾸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미 코드를 수정을 해놨어요. 너무 간단한 거라 그냥 수정된 코드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모디파이 여기 들어오면은 일단 로그인 검증 먼저 처리를 하고요. 게시물을 꺼내와 봐요. 그리고 게시물이 있나 없나 체크한 다음에 없으면 없다 하고 돌려보내는 것까지 지금 처리를 해놨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꿔놨고 그리고 그 밑에 권한이 없는 경우도 체크를 한 다음에 너 권한 없으면 돌아가 히스토리 백 실행해 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둘 다 걸러지지 않았을 때 이때는 실제로 수행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니까 게시글을 수정해 버린 다음에 근데 이때 원래 리턴 타입이 리절트 데이터로 존재했었는데 저는 그거 빼버렸고요. 그냥 두 딜리트 하는 것처럼 똑같이 리턴 타입 없이 이런 메서드 실행해 라고 바꿔놨습니다. 또 뭐 쿼리 문의와 건드려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정이 완료가 됐을 거예요. 얘가 실행되는 순간 DB 쪽에 쿼리가 날아갔을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바뀌었을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JS 리플레이스를 통해 몇 번 게시글을 수정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보여준 다음에 자, 디테일로 보낼 건데 디테일로 보낼 때에는 내가 방금 수정을 완료한 해당 게시글로 보내야만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이 몇 번 글인데 라는 정보까지 파라미터로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변수를 넣어주기 위해 util.f를 한 번 더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util.f 이만큼 하나가 하나의 스트링 값이고요. 메시지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온 util.f 이만큼이 URI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로 넘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1번 글을 수정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detail 물음표 id는 1이라는 값이 URI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럼 그 글로 다시 가게 될 거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내가 수정한 글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지만, 만약에 디테일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3번 글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3번 글을 수정을 완료했다면 뒤로 가기 해도 어차피 상세 보기로 남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수정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니까. 아까 삭제가 완료된 다음에 뒤로 가기 했을 때에도 분명 삭제가 된 글인데도 글이 나왔었어요. 근데 새로 고침을 했더니 글 내용이 싹 사라졌죠. 그러니까 진짜 단순히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데이터를 보여주는 현상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리플레이스로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URI 요청을 보내버리면 얘는 이 요청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얘가 util에서 이 일을 수행을 했다. 지금 이 %s 자리에 URI가 치환되어 들어갈 건데, 이때 넘어온 URI가 우리가 방금 여기서 넘겨줬던 이만큼이 될 거니까, 여기에 이 ID 값이 치환되어 있는 그 값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 요청을 다시 받아서 디테일을 다시 그린다.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코드를 좀 수정을 해줬어요. 아까 이제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한 건 사실 이만큼이에요.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넘겨서 처리할 것인가.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만 해결하시면 나머지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것조차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런 f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되는지 테스트는 한번 또 해봐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지금 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 테스트 1로 먼저 로그인을 해주고요. 테스트 1번이 쓴 글에 들어가서, 사실 안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저 수정 버튼 눌러도 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해도 돼요. 어디서 해도 돼요. 로그인만 하면 돼요. 아티클에 to modify 라고 하면서 id, 얘는 권한이 있는 글을 그래도 바꿔야 실제로 수정이 될 거니까, 만약에 권한이 없거나 이런 글 이런 거 날렸다, 그럼 얘는 이제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해놓고 뒤로 가게 할 거니까. 그리고 id 7번 테스트 1번이 쓴 글이 아니죠? 이렇게 날렸다. 그럼 너 권한 없어 할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권한 있는 글 테스트를 해보자면 12번 글을 해볼게요. 타이틀은 이렇게 바꾸고 바디는 이렇게 바꾸고, 사실 타이틀과 바디 둘 중에 하나만 바꿔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원하는 것만. 왜냐면 XML 그 쿼리를 실제로 구성하는 그 자리에다가 마이바티스용 동적 SQL을 적용을 시켜놨으니까 우리 타이틀이나 바디가 널일 때, 공백일 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체크해서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그때만 쿼리가 추가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디 같은 거 안 써준다고 해도 타이틀은 제대로 바뀔 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날린다면 지금 12번 글을 수정했다라고 뜨면서 12번 글 상세 보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실제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이런 기능을 지금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to modify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조금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밋을 하나 하죠. 좀 단계별로 끊어서. modify를
이렇게 코멘트를 하나 남겨드렸고, 자, 지금 해볼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서드마다 세션에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세션에 있는 값을 꺼내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다른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요런 거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 JSP에서 이 상황일 때 JSP에서 이런 변수를 알려면 해당하는 컨트롤러가 매번 모델에 담아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면 JSP에서는 이런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좀 이제 효율이 좋은 형태로 변화를 시킬 건데 지금 하는 과정은 이 변화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첫 단계를 끊어볼 겁니다. 한 번에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 나갈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일단 저는요 얘를 잠깐 주석을 걸게요. 지금 일단 위에서부터 하는 거라 두 애들부터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데 다른 애들도 공통으로 똑같이 적용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션에 바로 접근할 게 아니라 HTTP의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로 변수를 만들 겁니다.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얘는 어디서 보도네요? 얘는 우리가 많이 봤던 애인데 그쵸? 네. 서블릿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서블릿에서 두 포스트 안에 알아서 받고 있던 파라미터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였어요. 해당 타입으로 리퀘스트 그리고 HTTP 서블릿 리스폰스 타입으로 리스폰스 이런 애들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세션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꺼낼 필요 없이 그냥 세션 불러오면 된다 했었죠.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다시 역행했어요. 리퀘스트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지금 역행을 한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한 건지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RQ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RQ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변수한테 객체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RQ 타입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근데 이때 생성자에다가 요청에 대한 정보를 넘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갈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영문을 잘 모르시겠죠? RQ를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어디다 만들 거냐면 저는 VO 안에 클래스 이름을 RQ라고 지을 겁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 하나를 만든 것 뿐이겠죠?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객체 만들고 있는데 얘도 지금 잠깐 에러 때문에 그냥 투자 일단 여기서 이제 RQ 객체를 만들 건데 얘는 인자가 하나 있죠. 근데 우리가 생성자가 그냥 객체 이렇게 이 상태로 객체 만들려고 할 때는 생성자를 따로 언급을 안 해줘도 기본 생성자를 얘가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인자가 하나 생겼대요. 이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객체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럼 저 인자를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파라미터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받아야 되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인자로 넘겨받는 친구는 타입이 뭐다?
그렇죠. 리퀘스트 타입으로 우리가 REQ라는 애를 받았어요. 이거 받는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세션을 하나 꺼낼 거고요. 이건 우리가 해봤던 방식. 요청해서 세션 그 키 정보로 꺼내오는 거 데이터. 그리고 그걸 담아주는 거. 그리고 나서 조건문을 하나 쓸 겁니다. 이거부터 하자. int 로그인드 멤버 id 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0을 담아놓고, 지금 이 과정은 사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제가 이거 쓴 거예요. 이거 왜 필요했어요? 이거 0을 먼저 해놓고 이때만 이걸 넣을게. 이거 왜 필요했죠? 그쵸.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는 너를 형분화하려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를 하고자,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넌 0이야. 로그인 했어? 그러면 실제 회원번호 들어있어. 이거 해주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 처리를 얘가 할 겁니다. RQ라고 하는 애가. 어디서? 생성자에서. 그렇다라는 건 컨트롤러가 임포트 해주면서 이 객체를 만들어낼 때 이미 이 작업은 끝났겠네요. 생성자에서 하는 거니까. 생성자가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니까. 그쵸? 그래서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this.loginMemberID, 얘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필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얘랑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시면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고 있어요. 변수들의 색깔이. 그걸 잘 인지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이게 헷갈릴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전역 변수에다가 이 안에서, 생성자 안에서 선언된 이 지역 변수인 이 친구를 넣겠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RQ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RQ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진 이 RQ라는 변수는 어떤 정보 알고 있는 거예요?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겠죠. 로그인을 안 한 경우일 때는 0이라는 값을 알고 있을 거고, 로그인을 한 상태, 실제로 누군가 접속을 해 있는 상태라면 그 회원의 회원 번호를 알고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프라이빗이잖아요. 이거 바깥에서 이제 컨트롤러 같은 데서 꺼내 써야 되는데, 그럼 뭐 달아줘야 돼요? 그렇죠. 얘도 여기다가 그냥 데이터를 달아도 되지만 어차피 바깥에서 세터 메서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한테 독단적으로 getter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꺼내 쓰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요? 안 되죠. 얘는 getter, setter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변수에 따로 달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이 위에는 안 돼요. 여기 이 클래스 자체한테 달 때는 그냥 데이터. 그렇게. 자,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서 그럼 얘가 이제 RQ라고 하는 변수가 로그인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rq.get 로그인 멤버 ID 가져와요. 그럼 얘가 지금 우리가 to add 메서드를 실행을 하려면,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얘를 실행을 하려면 얘는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인 안 된 상태를 걸러야겠네요. 0과 같다면. 이 조건이 참일 땐 어떤 경우? 로그인을 안 한 경우. 그럼 이런 거 보여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이 친구. 이거 write article 하는데 이거 왜 필요했어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회원 번호를 넘겨주기 위해서 세션에 있는 걸 꺼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메서드가 직접 세션에 접근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정보를 누가 알고 있어요? RQ. 얘가 알고 있겠죠. 지금 양식 구조를 살짝 바꾼 겁니다. 각각의 컨트롤러 메서드가 세션에 직접 접근해서 그 세션에 있는 정보를 필요한 곳마다 넘겨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RQ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듦으로써 그 객체를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RQ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세션 관련된 게 필요했다라고 하면 다 이 형태로 바꿀 거예요, 지금. 일단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메서드마다 세션을 붙어서 꺼내는 거랑 메서드에서 RQ를 매번 만드는 거랑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그 의문이 드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아직 효율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거 하나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그 컨트롤러에서 RQ 객체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RQ라고 하는 친구를 컨트롤러에서 만들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애초에 컨트롤러까지 오기도 전에 RQ를 먼저 객체를 하나 만들어 버릴 거고요. 거기서 생성되어 있는 RQ 그 객체를 가져다가 쓰기만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효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애초에 매 순간마다 RQ 객체가 생성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으로 RQ 객체가 하나 완성이 될 거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쓸 거다. 이 최종적인 단계를 바라보고 지금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은 효율이 좋지 못한 게 맞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형태로 구조를 바꿀 때 리스트는 뭐 딱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 바로 디테일로 넘어가 볼까요? 디테일에서는 세션 부르고 있네요. 그럼 이거 말고 누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과정 필요 없겠죠? 이거 대신에 필요한 게 뭐다? RQ로 객체 만드는 거. 이때 RQ 요청 넘겨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RQ. get login member ID. 접근 방식이 좀 달라졌다. 아직 효율은 좋지 않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수정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세션 대신에 이걸로 붙을 거고, 이거 한 줄을 넣는 게 이만큼을 대체하게 될 거고, 아니지, 이건 어차피 필요하잖아.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해주고, 이만큼이 RQ.get login member ID, 그리고 여기가 0과 같다면,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RQ.get login member ID. 권한 체크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고, 자, 딜리트도 마찬가지. 자, 일단은 구조를 다 바꿔놨어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죠. 이거는 쉬는 시간 동안 적용을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연관이 될 친구를 하나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검색해보고 계세요.
이 인터셉터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